안녕하세요. 전세미 기업사랑TV 북립입니다. 오늘은 저자 알렉스 칸트로비치의 Always Day One 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정상을 지키는 초진화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기업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다르게 행하는지, 그들의 방법이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북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거대 기술 기업들은 획기적인 성장과 생존에는 남다른 법칙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언제나 첫날이라 불리는 기업 정신으로 설명됩니다. 매일이 창립일인 것처럼 혁신하고 혁신하며 또 혁신한다가 핵심입니다. 아마존의 발명 문화입니다. 베이조스의 원칙은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아이들을 자극하고 최고의 아이들을 가로막는 조직 내 방해물을 제거하고 성공 가능성 있는 모든 아이디어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금지되고 6축짜리 메모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 설명, 고객에 대한 의미, 아마존 요청업체에 대한 의미, 예산 계획, 글로벌 전략, 가격 책정, 업무 일정, 예상 매출, 성공 기준 등이 담겨 토론으로 결정합니다. 아마존에서 일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발명하고 단순하기에 메커니즘을 찾아냅니다. 바로 플라이힐입니다. 즉 개별 구성 요소가 개선될 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고 강력해지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의 최고 리더들을 자극하는 정서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발명을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포, 불확실성, 흥분감,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면 환상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믿음이 혼합된 알지 못한 감정을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친 문화의 매력을 느낍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프로그래밍하고 자동화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흐름에 박차를 가합니다. 페이스북의 피드백 문화입니다. 피드백 공유 방법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실 말하기. 둘째,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기. 셋째, 질문하기. 사실 말하기란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피드백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제안 혹은 누군가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시도해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검토 없이 특정 방향으로만 서둘러 가다가는 결국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말 거라고 합니다. 베조스와 저커버그 사이의 공통점은 누가 낸 것이든 새로운 아이디어에 심지어 어설픈 아이디어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가장 먼저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선 모방하고 차차 개선해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인풋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있게 행동함으로써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의 협력 문화입니다. 아이디어는 구글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너무 빨라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이 통제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 구글은 하나의 제품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발명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대단히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합한 사람과 연결을 맺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업무가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업 내 모든 문서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외에 뭔가 다른 걸 시도하려고 할 때 적합한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룹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 아이디어가 좌우로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하고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구글 제품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서로를 더 잘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다듬기 문화입니다. 애플은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집중력 분산을 막고 직원들이 제품의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애플에서는 오로지 자신이 만든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는 달리
애플 경영진은 내부 기술을 활용해 실행 업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내부 툴은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언제나 프라이버시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애플 고객이 사용자이며 데이터에 굶주린 광고주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지 않은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비춰볼 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면 브랜드를 계속해서 빛나게 만들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애플은 수조 달러 규모의 골리앗입니다. 애플은 예전에 비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팔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위즈니 악은 애플의 창조성은 기발한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단순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다 인간에 가까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직 문화입니다. 나델라는 페이스북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커넥트라는 피드백의 일을 통해 직원들이 분기마다 관리자와 함께 모임을 갖도록 했으며 또한 직원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은 대답을 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조직 간의 장벽이 고객을 위한 혁신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성장형 사고방식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명령과 통제 시스템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윈도우 비즈니스를 위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고객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검은 얼굴입니다. 우리는 오직 네트워크만 제공할 수 있는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공감과 관심의 결핍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친구와 가족, 종교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유형의 근로자인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집에 월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가족을 보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대규모 일자리를 없애버릴 때 삶의 황폐화는 사회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의 리더는 발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들에게 창조를 위한 여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에 따라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고용하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운 아이들을 자극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를 위한 여유와 격려에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아이디어 공유를 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계학습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협력 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툴은 또한 우리 삶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첫날인 것처럼 혁신과 발전을 계속해야 하며 둘째 날이 되는 순간부터 그 기업은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피드백 문화, 구글의 협력 문화, 애플의 다듬기 문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직 문화 등이 현재 위대한 기업들이 두 번째 날로 가지 않기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샘의 기업사랑TV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